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왜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할까? 헝그리 정신 때문일 것이다. 배우지 못했기에 배움의 소중함을 안다. 병약했기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가난했기에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자신이 부족한 상태, 결핍된 상태임을 알기에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인간의 역사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하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 집을 마련했다. 맹수에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창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간은 동물의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했다. 결핍은 여전히 삶의 원동력이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용기를 키우고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책을 읽고 남들보다 부족함을 알기에 몇 배 더 노력한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한 말을 요약하면 결핍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제로 성공한 경영자는 누구보다 결핍이 컸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은 중증 만성간염으로 26살부터 3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그때 읽은 책이 무려 4천여 권이다. 그 책들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어 설립한 회사가 소프트뱅크이다. 어떻게 3년 동안 4천여 권을 읽을 수 있었을까? 결핍이다.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에 노력했고 그런 열정이 엄청난 독서로 이어졌다. 독서광은 결핍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도 내 결핍을 알라는 의미가 아닐까. 탄탈로스와 욕망. 결핍은 열정을 낳는다. 열정은 욕망이다. 뭔가 이루려는 마음의 불덩이가 욕망이다. 철학자들은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욕망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므로 제거하거나 최소한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이 생명의 근원이자 삶을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힘이므로 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까지 철학자들은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욕망은 많은 삶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성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는 최하층의 감옥 타르타로스에서 갈증이 폭발하는 형벌을 받는다. 과일과 물이 입에 닿을 듯 가까이 있지만 결코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것이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과일을 먹으려고 고개를 들면 바람이 불어 멀어지고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이 빠지면서 바닥을 드러냈다. 애타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 영어 단어 텐털라이즈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목마름은 인간의 결핍이다. 인간은 갈증을 채우려고 애쓰지만 채울 수 없다. 물을 마실 수 있다 해도 갈증은 또다시 찾아온다. 서양 철학의 전통은 욕망에 부정적이다. 스토아 학파가 대표적이다. 스토아 학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제논은 우주가 이성적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인간도 이성이 있기에 우주의 움직임처럼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행복을 위해선 욕망을 통제하고 지성을 훈련해 엄격한 생활을 해야 한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금욕적 삶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으라는 것이다. 감성은 감각에 의존한다. 감각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식욕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려 한다. 감각의 요구에 순응하다가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망아지 같은 감성을 통제하는 것이 이성이다. 감성을 이성으로 통제할 때 고통을 줄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전통은 중세의 그리스도교와 데카르트 같은 근대 합리론으로 이어지면서 서양 철학의 주류를 형성한다. 인간의 욕망은 통제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됐다. 욕망에 대한 부정은 불교에서 정점에 달한다.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한데 그 원인이 집착과 욕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욕망의 사슬을 끊는 것이 해탈이다. 내 욕망을 긍정하라.
욕망을 부정하거나 통제하려는 철학의 일가라는 철학자가 니체다. 그의 철학은 내 욕망을 긍정하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니체의 세계관은 힘의 의지라는 말이 대변한다. 세상 모든 것은 힘이다.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힘의 바다, 스스로 움직여 새롭게 변이하는 창조적 공간이다. 생명도 마찬가지고 생명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자기 힘을 발휘하려 한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이다. 자기 힘을 세상에 떨치고 영향을 미치면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 힘이 좌절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힘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명작용이다. 그 힘의 의지가 욕망이다. 니체에게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위해 역동하는 힘이다. 니체가 욕망을 긍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금은 감성시대. 감성적이고 비물질적인 요소가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행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래의 상품은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롤프 옌센, 미래 경영의 지배자들 중에서 롤프 옌센은 미래 사회는 감성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품의 성능보다 거기에 담긴 감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지와 이야기가 그 감성을 대표한다.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에 감성적 가치를 덧붙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세이다. 기능이 이성이라면 디자인은 감성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카페, 청소기까지 감성이 강조된다.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가 저물면서 감성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광고만 해도 기능이나 성능을 내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이 제품의 쓸모가 아니라 자신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가치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느낌, 이야기, 뿌듯함 같은 감성적 요소가 마음을 움직인다. 아이폰은 성능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감성 때문에 재구매율이 높다. 감성의 시대에는 욕망을 다시 봐야 한다. 억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긍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동물과 다른 점이 이성임을 오랫동안 강조하면서 이성의 힘을 키워왔다. 덕분에 놀라운 문명을 이뤘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동물은 감각적으로 움직인다. 새들은 미세한 바람의 떨림으로 멀리 떨어진 위험을 감지한다. 벌이나 개미는 1km밖에 진동을 감지하고 움직인다. 개는 인간이 맡을 수 없는 냄새에 킁킁거린다. 동물의 감각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 인간이 자랑하는 이성은 감각보다 느리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의 이성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급할 때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순간에는 논리가 아니라 감각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낌새를 알아챘을 때 잽싸게 튀는 편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 위험 앞에서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21세기는 감성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따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따지고 계산하는 순간 이미 늦는다. 그래서 동물적 감각이 중요해졌다. 원시시대의 인간은 동물과 비슷한 감각이 있었다고 한다. 농경사회가 열리고 정착하고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동물적 감각이 퇴화하고 말았다. 감각은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사용가치가 떨어진다. 몽골의 평원에 사는 사람이 도시인보다 훨씬 시력이 좋은 까닭이 여기 있다. 욕망을 다시 본다. 욕망의 긍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자기 욕망의 긍정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걸 하면 안전하고 저걸 하면 성공한다는 메시지가 지배한다. 이 메시지를 따라가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그 길에는 경쟁자가 많다. 반면 자기 욕망을 긍정하고 따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놀이 같은 일이 기다린다. 그곳에는 위협적인 경쟁자도 많지 않다. 낯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피한다. 둘째, 타자의 욕망을 잃는 힘이다. 인간은 비슷하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멈춰서고, 뛰어난 것을 보면 환호하고, 감동적인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 인간의 보편적 감성이다. 내 감성과 욕망을 통해 인간을 봐야 한다. 인간을 알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에 감동하고, 어느 때 지갑을 여는지 알 수 있다. 인간을 아는 방법의 핵심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내 욕망이 그들의 욕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되기. 결핍은 성공의 에너지원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넉넉한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면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지 않는 곳에 가고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결핍의 욕망은 강렬하다. 저돌적이고 악착 같다. 하지만 성급할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모로 서툴고 진지하다. 충만한 욕망은 가볍다. 재치 있다.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게 어때서 재미있잖아 이런 식이다. 여유도 있고 유연하고 창의적이다.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 이성적이라고 믿을 뿐이다. 우리는 괜히 끌려서 우울해서 예뻐서 물건을 사고 그 이유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고 지금은 감성의 시대이다. 결핍의 헝그리 정신을 잃지 않고 감성과 직관의 힘을 활용한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처럼 되기를 원할 뿐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사장의 철학에서 가져왔다. 모든 면에서 만족감과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은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처럼 결핍은 삶의 원동력이다. 그러니 나에게 무언가 없다고 탓하지 말자.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어쩌면 나만이 가진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곧 무언가를 이루게 되리라는 신호이다. 결핍이 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자. 결핍은 변화의 동력이다.